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보다 장거리 연애를 더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장거리 연애 해본 적 있나요?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목소리 듣고 싶을 때 못하는 외롭고 힘든 경험이죠. 이렇게 힘들 거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연애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장거리 연애는 안 그래도 힘든데 한 사람은 특히 더 힘들다니. 오늘은 연인이 멀리 있을 때 누가 더 힘든지 알아볼게요. 롱디, 괜찮을까? 카네기 멜론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은 장거리 연애를 할 때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힘들어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어요. 장거리 연애 중인 사람 107명을 모집해 현재 연인과 사이가 어떤지, 장거리 연애가 현재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물어본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인이 멀리 있을 때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남자였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관계 의존도 때문이었어요. 관계 의존도란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더 의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관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더 의지한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장거리 연애 중인 커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에는 두 사람 모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친구가 없어도 친한 친구를 불러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반면 남자는 여자친구가 아니라면 딱히 함께 갈 사람이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다른 날에는 두 사람 다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자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김대리가 또 하면서 실컷 털어놨어요. 남자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건 낯뜨겁다는 생각에 그만뒀죠. 즉, 여자는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남자는 여자친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자가 관계에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여자는 연인 못 봐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보고 싶을 때 못 본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요. 이 연구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든 게 아니라 연인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를 많이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힘들 땐 잠깐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는 그런 사소한 순간에도요. 앞으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다면 몸은 멀리 있어도 항상 마음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만약 연인이 지금 곁에 있다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나무 같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일반적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횟수는 두 사람의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로 인해 자주 만날 수 없는 장거리 연애는 관계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2006년 장거리 연애에 대해 연구하던 오하이오 주립대의 스탠포드 교수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20 이상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이 서로 가까운 데 사는 커플들보다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장거리 연애를 할수록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한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스탠포드 교수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실제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은 보통 커플들보다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대화도 더 잘 통한다고 느끼고 있었죠. 교수는 이러한 차이를 만든 원인을 찾던 중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에게 유독 강하게 나타난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이상화였어요. 이상화란 연인을 실제 모습보다 더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콩깍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2주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장거리 연애 커플들은
매일 만나는 보통 커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서로를 20% 정도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은 일반 커플들보다 콩깍지가 더 강하게 씌어 있어서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소한 일상이나 습관들을 속속들이 접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이나 단점들을 보기가 힘들어지죠. 반면 자신들의 매력적인 모습만 보여주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결국 장거리 연애의 최대 장점은 역설적이게도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연인을 덜 자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거리 연애의 위기. 사람들은 보통 장거리 연애 위기가 오랫동안 못 만날 때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연애의 위기는 두 사람이 다시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스탠포드 교수는 200쌍의 커플들을 2년 동안 추적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사 결과 장거리 연애를 하던 커플이 오랜 기간의 장거리 연애를 마치고 다시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을 때 이별 확률이 2배나 증가했던 거죠. 헤어질 확률, 다시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을 때가 82%, 장거리 연애를 할 때가 40%로 나온 거예요. 다시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할 때에 비해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런 모습과 다른 점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장거리 연애를 마치고 다시 가까운 곳에 살게 된 커플들의 40%는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은 부정적인 것일 확률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결국 어느 정도의 이상화는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동안 관계를 든든하게 지켜주지만 지나친 이상화는 실제 모습과 괴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장거리 연애의 중요한 것.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연인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스탠포드 교수는 장거리 연애를 할수록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평소 만날 수 없더라도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짜 모습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기회가 닿는 한 직접적인 만남의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실제로 장거리 연애를 할 때 직접 만났던 횟수가 많을수록 다시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을 때 관계가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세요. 한 번 한 번의 만남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사실 인간이 수렵과 채집을 시작한 이후 장거리 연애는 줄곧 존재해왔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관계를 지켜왔고 사랑해왔죠. 둘 사이의 먼 거리가 장애물인 건 맞지만 그것은 연애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수많은 장애물 중 하나일 뿐 극복하지 못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장거리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장거리 연애를 더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